모습 지켜보기.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겁내는 모습 알아차리고 깨어나기. 기억하고 따지면서 속상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지켜보기. 간간히 귀 기울여 가까이서 멀리서 들리는 모든 소리 놓치지 않고 다 들어보기. 눈 활짝 열고 보기. 귀 활짝 열고 들어보기. 셋째, 집이나 학교, 사무실 등에서 하는 시청각 개발법. 텔레비전 보면서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 동시에 알아차리기 연습. 컴퓨터 다루면서 자기의 손동작 알아차림과 동시에 자기의 기분 알아차리기. 자기 방 수시로 둘러보기. 집안 샅샅이 둘러보기. 교실 둘러보기. 사무실 둘러보기. 전철 내부 샅샅이 둘러보기. 걸어가면서 지형지세 살피기. 지나가는 길에 길거리 가로수 건물 행인 간판 살펴보기. 산이나 들, 강이나 바다 등을 찾아가서 하는 자연 바라봄 수련을 통하여 정서함량과 호연지기를 양성합니다. 풀, 나무, 가지, 잎새, 돌, 바위, 흙, 하늘, 구름, 물결, 흐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 그 모양과 색깔을 음미하고 깊이 감상하기. 산새, 능선의 흐름 살피기. 바람소리, 새소리, 벌레소리, 파도소리, 새의 날개짓 밤하늘을 바라보기. 이루 말로 형용키 어려운 공부의 자료가 무한대하게 펼쳐져 있음을 보고 듣고 감상하노라면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고 아늑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이상 세 가지 법을 꾸준히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 누구나 감각이 개발되어 눈이 떠지고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린 만큼의 세계가 보이고 볼 만큼 향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활짝 열려야 존재의 진실함이 보이고 착함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감각을 부지런히 개발하여야 지상 천국을 감상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대로가 이미 천당 극락임을 감각이 개발되어 눈을 뜬 인간이라야 압니다. 감각이 활짝 열린 세계가 봄나라입니다. 봄나라 수련법은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위한 은혜개발, 감각, 감상의 개발법입니다. 봄 70일 바르게 보는 법.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보는 자가 없이 봄이 바르게 보는 법이다. 거기에 보는 당신의 주관이 개입되면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나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고 왜곡하여 잘못 본 것을 보고 판단, 평가, 심판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제대로 보지 못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내린 자기의 생각, 추리, 판단, 결론, 평가, 심판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린다. 그렇게 스스로 속는 줄도 모르고 늘상 되풀이하며 산다. 자기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대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수긍하지 못한다. 자기가 본 것은 틀림없고 자기가 생각한 것은 틀림없다는 아집과 맹신에서 고집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고 논쟁이 나오고 투쟁이 나온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이 맞고 남이 본 것이 틀리다는 터무니없는 소신을 은연중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은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시끄러워진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주관 보는 자의 개입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다. 당신이 사람이나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에 앞서
당신은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부터 먼저 보아야 한다.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고 읽고 이해하면 와해가 되고 해소가 되어 지워지고 비워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보는 것이 주관을 비우고 보는 바른 법이다. 의식의 창 스크린에 뜬 과거의 기억을 모조리 지우고 나서 보아야 한다. 모조리 지우는 방법은 소상하게 보고 파악하고 뜨게 된 내력을 모조리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늘 보던 사람이라도 마치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초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집안이나 거리의 풍경이나 자연을 바라볼 때에도 백주와 같은 빈 마음의 캔버스에 담아내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마음 보따리가 한없이 넓어지고 비워져 천지만물이 모조리 당신의 수중에 들어온다. 당신의 의식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거기에 보는 자 주관과 보이는 대상 객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객일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법이다.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알게 된다. 바르게 알아야 바른 행동이 나온다. 바르게 보는 법을 터득하지 않고는 도저히 바르게 볼 수가 없다. 바르게 보는 법을 당신은 터득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식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세상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봄 72 바르게 듣는 법.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언어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남의 얘기를 제대로 경청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리하여 남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남의 말을 가로채고 자기가 말하기를 수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공간에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것은 바르게 듣는 태도가 아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끈기 있게 경청하는가? 아니면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는 편인가? 어떻게 듣는 것이 바르게 듣는 법인가? 당신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의식의 스크린에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당신의 생각, 판단, 평가, 심판을 명료하게 보고 의식하면서 듣는가? 만약 당신이 당신의 내면에 뜬 의식의 스크린을 줄기차게 돌아보고 바라보면서 듣는다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당신의 생각이 언어로 성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와해되고 밖으로 방출하려던 에너지가 안으로 돌아 갈물이 된다. 당신이 바르게 듣는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밖으로 나아가려는 원심력을 잡아돌린다면 안으로 구심력을 발동시키어 태풍을 소멸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평소의 의식의 스크린이 나타나도록 돌아보며 수행을 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 돌아보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정보의 수집이나 불효불급한 일에는 가급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어 돌아보며 수행이 가능해진다. 돌아보며 수행을 생활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등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 힘을 얻고 난 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말을 조용하게 경청하면서 의식의 스크린에 뜨는 당신의 마음,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다스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고요하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들으면 당신은 상대방의 표면적인 말소리뿐만 아니라 깊은 속내까지 저절로 알게 된다. 그렇게 들으면 당신은 알기 어렵다는 한길 사람 속을 환하게 알게 된다. 상대방의 말의 진유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인격의 깊이나 의식의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듣는 것이 바르게 듣는 법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이해가 되어 불완전 연소로 인한 찌꺼기가 남지 않아야 더 이상 기억으로 남지 않아 미구의 의식의 스크린에 떠오르지 않게 된다. 바르게 듣는 법을 실천하며 살면 그만큼 의식의 거울에는 먼지가 끼지 않아 의식의 순수성이 높아진다.
마음을 비우고 귀를 열고 살면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 늘 보던 바람소리, 물소리, 벌레소리, 천둥소리, 자동차소리, 사람소리지만 모든 소리가 내 의식의 우산 안에서 들리고 더욱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새롭게 다가온다. 바르게 들으면서 살아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진다. 본 73. 바르게 말하는 법. 말하는 자, 에고를 설정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생각, 자네 생각이 앞서고 그 뒤를 말, 입이 따라가는 형식이 된다. 에고가 말을 하면 참말이 나오지 않는다. 자네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식에 의존하여 말을 해야 하므로 힘이 들고 기껏해야 남의 것을 인용하거나 모방하여 말을 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소리가 아니다. 자기의 소리가 나오려면 의식의 스크린에 설정된 말하는 자를 주어 텅 비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바르게 말을 하려면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말끔히 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직 법만이 존재할 때 거기에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간격이 사라져 주객일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형식이 타파되어 마음에는 부담이 없어지고 몸은 자유롭게 되어 마음과 몸의 분리가 사라지고 합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을 통해 마음과 몸은 본래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생각과 언어가 동시적으로 구사되면서 말이 나온다.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오직 법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 법이 말을 한다. 거기에는 생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따로 없으므로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 같은 게 없다. 순수 의식이 직접 관할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화, 생각, 소화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야, 봄, 대야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이 진실하고 소박하고 간단 명료해진다.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말투가 사라지고 말소리가 안정되게 나오고 창조적으로 구사된다. 소화 입장에서 보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뇌와 입과 사이에만 배타적으로 형성되던 신경회로가 해제되므로 당신이 하는 말소리가 당신의 귀에 잘 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말소리를 듣는 열린 의식의 소유자가 된다.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이 듣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은 억양을 바꾸고 음성을 바꾸고 고조장단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다스릴 수 있는 여지와 권능을 당신이 거머쥐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직접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법이다. 봄 74. 바르게 걷는 법. 걷는 행위는 행주사와의 사위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 그럴 때 의식의 스크린을 돌아보고 거기에 걷는 자 에고가 주도하려고 한다면 즉시 놓아버려야 한다. 마음나라는 생각이 몸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의 분열의 조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고가 앞서서 몸을 끌고 가려고 하면 힘이 빠지고 권태와 실증이 난다. 그것을 몸에 난답시고 마음은 꾀를 부려 엉뚱한 생각이나 즐거운 공상 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빠짐으로 자기의 걷는 동작이나 주위의 배경이 의식의 스크린이 잡히지 않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걷게 되거나 목표지향적으로 걷게 되어 걸어가는 자신의 동작 하나하나와 주변의 풍경을 알아차리고 음미하며 걷지 못하게 된다. 거기에는 여유와 한가가 없고 광대무량한 의식의 날에 호연지기가 펴지지 않는다. 목표 지점을 향해 마음은 한편으로는 쫓아가느라고 바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설정한 프로그램 생각에 쫓기는 형국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걷고 있다. 이렇게 걷는 것은 사람다운 걸음걸이가 아니다. 이렇게 걷는 것은 바르게 걷는 법이 아니다. 일단 걸을 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노릇이다. 그러므로 한번 정한 다음에는 그 정한 생각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내려놓고 걸어야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그렇게 하고 걸어야 최초의 목표와 방향에 얽매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아 발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중도에 얼마든지 목표와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걸어가는 목적지나 방향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걷고 있는가? 당신은 양자택일의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자네 예고는 사물의 장단을 가리고 이해 득실을 계량할 수 있다. 그러나 자네는 물질을 포함한 전체적인 삶의 이해득실을 가리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으로 어느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양자택일을 하려는 생각의 요구를 놓고 텅 빈 의식의 공간을 바라보며 걸으면 된다. 그렇게 걷다 보면 당신은 어느 한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길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이 전혀 남지 않는 가운데 걷는 행위 자체를 즐기며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걷는다면 당신은 좌우의 다리가 번갈아가며 앞으로 내딛고 좌우의 팔이 번갈아가며 그대로 앞뒤로 흔들어주면서 걷는 당신의 모습을 생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동작 하나하나를 즐기며 걷게 될 것이다. 당신이 비록 바쁜 몸일지라도 그렇게 걷는다면 당신은 망중한을 즐기며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바르게 걷는 법이란 어떻게 걷는 것인가? 의식의 스크린에 걷는 나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바라보며 걷는 것이다. 그렇게 걸으면 마음과 몸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걸으면 의식의 스크린이 펴지면서 자기와 주변이 환해지고 활기가 넘치고 즐거워진다. 과정 하나하나를 즐기며 걷다 보면 어느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볼일 다 보면서 분명히 지나온 사이조차 없이 순식간에 도달하였으니 참으로 신통이 자제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바르게 걸음이다.
봄 75 한 생각 돌리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어떤 때는 좋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시선, 어떤 느낌, 어떤 감정으로 보느냐, 그것이 문제다. 어떤 때는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의 말소리만 듣고 있어도 느낌이 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불쾌한 것도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 불쾌해진 자기의 마음을 즉각 알아차려 불쾌한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아야 마음이 닦여 불쾌함이 없는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가 깨끗해진다. 이 정상적인 마음이 본심이요 평상심이요 일심으로 이것을 깨닫고 증득하여야 밉게 보는 한 생각을 예쁘게 보는 한 생각으로 돌리기가 손바닥 뒤집듯 쉽다. 봄 76 한법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한법이란 한 생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일일이 선악시비의 관념을 정하여 기억시키고 입력시켜 그 생각이나 결론이나 누를 근거와 옥조로 삼아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 생각이나 법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와 남을 판단, 평가, 심판하게 되어 결국 그 생각의 노예가 되고 노심초사하며 근심걱정에 놀아나는 틀에 박힌 인간이 되고 부자유한 인간이 되고 만다. 우리는 부디 불식간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교리나 윤리도덕이나 심지어 건강에 관한 상식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어 율법주의자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법도 정하지 말고 한 법에도 매이지 않아야 자유로운 가운데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때그때에 맞는 창조적인 법을 만들어 쓰고 그 법까지도 즉시 놓아버려 한 법에도 구애되지 않아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본심을 지킨다. 한 법도 없어야 자유가 있고 한 법도 없어야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대립갈등, 투쟁의 삶에서 해방된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당하여 무심으로 자연스럽게 행하여 인위적인 모방과 답습에 떨어지지 않아 후회 없고 겁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산다. 오직 봄, 그냥 봄은 통봄, 이것만이 봄나라 법이다. 나는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잠을 더 자야 되고 밥을 먹기 위해서 무언가 더 번덕거려야 되고 걱정, 근심이 한 생각이 일어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죄가 수미산이 됩니다.
봄 77 백전백승. 봄나라 봄 공부는 봄님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게임, 이길 수밖에 없는 도리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왜 그런가 하면 봄의 빛으로 마음,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비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빛으로 비추는데 어찌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백전백승이다. 봄의 능력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기에 봄 공부만 하면 누구든지 그림자 벗어나 생각의 노예 신세에 면하고 태양처럼 빛나는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거듭나 자리 잡는다. 봄 자체는 생각으로 알아낼 수는 없으나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을 활짝 열기만 하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봄은 나이를 안 먹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그러기에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며 근본으로 오직 봄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봄나라 봄 공부는 백전백성 전승 가도를 달린다. 봄 78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말자. 누구나 칭찬은 좋아하고 비방은 싫어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분법으로 취하고 버림으로써 희비 쌍곡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 어리석은 삶이다. 즐거움을 담아다 보니 괴로움이 생겼다. 그러므로 누가 칭찬을 하는 순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반응들을 반드시 바라봄으로 비추어 의식의 스크린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 조건부여가 되어 조건 반사를 면치 못한다.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내면에 깃들어 자리 잡으면 칭찬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에게 약하여 그에게 의존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반기고 예예 하다 보니 아니요 소리 하기가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비방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워지는데 그러한 자기 반응을 당연하다고 여기어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내면서 괴로움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러한 내면의 반응들을 바라봄으로 비추어 깨끗이 주어야 한다. 칭찬이든 비방이든 반드시 좋아하는 반응들, 싫어하는 반응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추어 남김없이 주어 깨끗이 만들고 넘어가야 한다. 만약 그렇게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며 살면 끝없이 되풀이되는 조건부여와 조건반사, 입력, 출력으로 돌아가는 동물적인 삶이나 기계적인 삶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잘 지을 수 있어야 여백이 생기고 거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어 칭찬과 비방에 매이지 않고 칭찬과 비방을 걸림없이 자추 없이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쓴다. 그 지경이 되어야 사바가 극락이고 지상이 천국이고 예토가 정토가 된다. 이때 이분법은 비로소 불이법이 된다.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사람을 기다리고 그 칭찬의 노예가 되어서 굴종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면 분노하고 미움이 생기고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의식의 스크린을 늘 비워서 깨끗이 그때그때 닦아 지우지 않으면 조건부여가 되고 조건반사로 계속해서 삶은 운명중생을 되풀이하고 하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끝이 없어집니다. 칭찬과 비방에 늘 의식의 스크린에 올려서 객관화시켜 자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칭찬과 비방에 끄달려 만들어지는 그 조건부여와 조건반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인생의 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봄치 식구 눈으로 사진 찍어 놓아야 필요시 환하게 떠올릴 수 있다. 집안 살림을 잘 하려면 방이나 거실, 부엌, 베란다, 창고 등을 자주 살펴보면서 눈으로 사진을 찍어 놓아야 앉아서도 집안을 환하게 떠올릴 수 있다. 자주 살펴보면 흐트러지거나 더러워진 것이 눈에 띄어 바로 힘들이지 않고 정리정돈과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찾아 쓸 수 있다. 사무실 관리나 농장 관리, 공장 관리도 집안 살림이나 마찬가지다. 가정이나 회사나 학교나 사회의 주인이라면 주변의 환경이나 시설이나 설비를 눈 감고도 꿰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터줏대감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천지의 주인이다. 산이나 들, 강이나 바다, 풀이나 나무, 벌레와 촬영을 해두어야 바닷속에 머릿속에 파일로 자동 분류 저장된다. 그래야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고도 앉아서 처리한다. 그래야 특정한 장소에 끌리지 않고 필요시 내 의식의 스크린에 떠올려 수용함이 가능하다. 그래야 자연과 환경이 내재화된다. 그렇게 되면 눈썰미가 더욱 개발되어 일의 능력은 물론 공부나 연구나 창작